그래서 178쪽 보시면 우리가 이제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배울 겁니다. 자, 그게 물질 대사야. 자, 물질 대사의 정의는 우리 인체 내에도 그지 뭔가 큰 분자를 쪼개거나 작은 분자를 다시 큰 분자가 되도록 연결해주거나 그와 같은 화학 반응을 하더라도 그런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해. 자, 특수 케이스 어떤 케이스? 생명체 내에서 그죠? 특별하게 그치?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우리가 물질 대사라고 하는 그 워딩으로 설명하지 않아.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그걸 우리는 다 뭐라고 해? 물질 대사라고 해. 그래서 생명체 내가 없고 생명체 바깥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과 똑같다라고 표현하면 틀린 표현인 거야. 오케이? 물질 대사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형태의 특별한 화학 반응을 말하는 거야. 자, 근데 이게 자 당연히 에너지의 출입이 있어. 흡열 반응 아니면 발열 반응처럼 그죠? 열 에너지의 출입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뭐 동화와 이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에너지의 출입이 동반된다라고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럼 선생님 도대체 화학 반응이면 화학 반응과 똑같지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 그냥 일반적인 화학 반응과 무슨 차이가 있는데요? 라고 궁금할 수 있잖아. 그지? 자, 뭐냐면, 우리 몸 바깥에서는, 그지? 굉장히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공급되어야지만, 뭔가 연소가 된다거나, 탄다거나, 엄청 높은 온도를 공급받아야 돼. 최소 400도씨 이상. 근데 내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한다 할 때, 400도씨 이상의 온도가 공급된다라고 하면, 그 전에 이미 세포가 다 타서 죽었겠네. 그렇죠? 오케이. 그러니까 온도가 우리는 정반적으로 36.5도씨라고 하는 온도가 유지되는 환경이야. 생명체 내는. 그죠? 온도가 낮아. 뭐 일반적인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끔 하기 위해서 400도 이상을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되게 온도가 낮다고. 근데 그 낮은 온도에서도 뭔가 긴밀하게 굉장히 필요한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게 물질대사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인 거라고. 생명 시스템을 유지시키는 물질대사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됐죠? 그래서 이 낮은 온도임에도 자, 보통의 화학 반응은 발화점 이상의 온도 400도씨 이상 정도에서 일어나. 그죠? 근데 우리 몸에서 400도씨 이상의 온도가 공급되면 죽어. 우리 이미 뭐 이렇게 화상이 됐겠어. 뼈가루가 됐을 것 같아. 네. 혹시 이온 관련 문제 있을까요? 어떤 거요? 중이? 중학교. 지금요? 네. 나있나? 어디 있어요? 제가 찾아볼게요. 네, 제 노트북에 있어요. 어디 있냐면 쪽지 시험지 폴더 있는데 잘 찾을 수 있을까? 갑자기 그게 왜 필요하지? 네. 자, 저는 여기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일단 생명체 내 화학 반응이고 보통의 화학 반응 400도씨에서 일어나는데 우리 몸은 이 온도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긴밀하게 작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특별한 시스템이 있다는 거지. 자, 그걸 이해해보자는 거야. 자, 그게 특별한 시스템이 뭐냐면 에너지 출입이 물론 동반되는데 그 특정 화학 반응을 하게끔 하기 위한 일꾼이라고 하는 놈을 스페셜하게 만들어서 이 일꾼 덕분에 온도가 낮음에도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오케이? 저 일꾼은 우리 뭘 아냐? 효소라고 해. 효소. 자, 효소는 주로 촉매 역할을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촉매는 뭔데요? 촉매. 자, 촉매라는 워딩은 실험실 바깥에서도 쓰고 실험실 내부, 그러니까 우리 인체 내에서도 씁니다. 자, 촉매라고 하는 워딩이 뭐냐? 화학 반응 속도를 조절해주는 물질입니다. 그 아이가 들어가서 교통 정리를 겁나 뒤지게 해주는 거야. 근데 본인은 소비되지 않아. 있는 것 자체로 빠딱빠딱 일어난다거나 있는 것 자체로 천천히 일어나게 한다거나 이렇게 화학 반응 속도를 조절해주는 물질. 화학 반응 속도를 조절하는 물질, 조절해주는 물질. 그걸 우리 촉매라고 해. 오케이? 그리고 크게 조금 딥하게 들어가면 정촉매가 있고 역촉매가 있어. 책에는 안 나오더라고. 좀 적어주면 좋아. 자, 정촉매, 역촉매 문제풀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정촉매는 화학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방향으로 일을 해주는 거. 오케이, 정촉매랑 역촉매 이렇게 해서 정촉매는 화학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방향으로 뭔가 일을 진행시키는 거고 역촉매는 역촉매야. 뭔가 목적이 있어서 실험실에서 화학 반응이 느리게 일어날 수 있도록 작동해주는 형태로 작용하는 물질, 촉매야. 돼요? 그럼 우리 인체 내에서의 촉매는 자 정촉매 기능을 할까 역촉매 기능을 할까? 온도가 높지 않잖아. 정촉매야.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물질 대사에 기여해주는 촉매들은 다 정촉매 기능을 수행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빠르게 해주는 역할로 또한 저 촉매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 인체에서 효소가 그 촉매 역할을 안 했잖아. 그치? 그래서 효소라고 하는 워딩을 좀 스페셜하게 우리 인체 내에서 스스로 만들어내지는 물질이다라고 하여 생체 촉매라고 설명하기도 해. 생체 촉매. 오케이. 생체 촉매. 그러니까 이제 실험실에서는 뭐 무기 이용 같은 거, 백금이나 아니면 망가니즈나 이산화망가니즈나 이런 무기적인 물질들 있죠. 여러 입자들이 모여져서 만들어진 중금속을 포함하고 있는 이런 이온결합 물질들이 촉매 역할을 해준다고. 근데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을 빠르게 해주는 그 아이들은 단백질로 만들어져. 오케이? 어떤 그냥 화학적 분자 딱 간단한 형태가 아니라 아미노산들끼리가 결합돼서 어떤 입체적인 구조를 만드는 주로 이 효소들은 주성분이 단백질이야. 주된 주성분이 단백질. 주로 단백질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효소가 효소밖에 특정 역할을 굉장히 수행하게끔 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냐면 입체 구조가 되게 중요해. 입체 구조. 그 단백질 가지고는 정해진 입체 구조 때문에 그 입체 구조가 딱 맞는 반응물하고 만나서 화학 반응이 잘 메이팅 되는 거야. 되죠? 오케이? 그래서 그 효소라고 하는 것도 그 효소라고 하는 걸 만들어라 라고 하는 정보 또한 어디 있어? 핵 속 유전자에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마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전에 세포 소기관 얘기하면서 골지체, 소포체 막 배웠잖아. 라이보솜이랑 소포체랑 골지체 배웠잖아. 그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단백질을 만들어서 바깥으로 분비하는지 했잖아. 그런 거와 비슷한 과정에 전자 번역을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야. 오케이? 오늘까지는 이제 전반적인 생명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그 화학 반응을 메이팅하기 위해서 누가 효소라고 하는 아이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고, 그치? 물질대사라고 하는 게 디테일하게 뭐가 있는지.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 물질대사인데 크게는 그럼 간단하게 두 종류의 물질대사가 있는 거야. 낱개로 떨어져서 들어왔던 물질들을 연결시켜서 사이즈가 커지게 해주는 거. 그죠? 여러분이 열심히 뭘 먹어? 고기를 먹어. 고기가 소화되는 건 큰 덩어리 분자를 잘라주는 거니까 걔는 이화작용이라고 표현해. 오케이? 그렇게 레고 블록 하나하나들을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만들 수 없으니까, 동물이니까. 스스로 만들 수 없으니까 음식을 통해 섭취했어. 그럼 레고 블록 하나하나를 갖고 있다가, 야! 이 순서, 저 순서, 저 순서에 의해서 걔네들 조립시켜. 그러면 뉴클레오타이드들을 순서대로 결합시키는 것도, 아미노산들을 그 정해진 순서대로 결합시키는 것도 다 저 분자를 그 분자로 연결시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물질대사는 크게 무슨 작용, 동화작용하고 이화작용을 나눠. 돼요? 오케이? 동화는 저 분자가 그 분자로 합체되는 거. 그죠? 이화는 큰 덩어리 분자가 그 분자가 저 분자로 뽀개지는 거. 간단하죠? 오케이? 그럼 대표적으로 동화작용에 이그샘플은 뭐가 있을까? 광합성. 그죠? 이산화탄소 총 6개가. 그치? 탄소가 쭉 연결되도록 쭉 큰 덩어리의 분자가 되니까. 광합성. 또는 또 뭐 있어? 동화작용에. 방금 얘기했던. 내가 어떤 명령을 준 순서대로 아미노산들을 순서대로 결합을 시켜서 기능 있는 효소를 만들어라. 기능 있는 호르몬을 만들어라. 그치? 물질을 합성하는 거. 그죠? 여러분의 어떤 핵 속에 있는 정보의 명령으로 물질을 합성해내는 거. 그죠? 단백질 합성이나, 그죠? 효소의 합성이나, 단백질이나 호르몬의 합성들. 그리고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을까? 동화작용에. 여러분, 여분의 양분이 들어와요. 동물한테. 그래서 여분의 양분이 들어왔어. 여분의 양분, 특히 탄수화물 포도당. 돈 많이 벌었다고. 한 달에 200씩 벌었는데 갑자기 그날에 주식이 혹한이 쳐가지고 그날에 한 2천만 원 벌었어. 그럼 바로 막 명품백 여러 개 사고 막 시계 사고 막 플렉스 할 거야. 집 살 때 보태야지. 목돈으로 저장해놔야지. 그지? 집 살 때 보태야지, 집 살 때. 그래서 여분의 열량을 간에다 저장해놓잖아. 다당류 뭐였어? 이 시간에도 얘기했었는데 다당류 간에다 저장하는 저장성, 동물의 저장성 다당. 미녀가 뭐였니? 글. 5글자야. 글. 다당류 글.
동물의 간에다 저장하는 저장성 단당면제 눈빛들을 다 피하시네요. 글라이코젠, 글라이코젠. 고1 때, 아니 중1 때 글리코젠이라고 배웠었어. 그 호르몬 인슐린 글루카곤 하면서 간에 글리코젠의 합성이 늘어나, 뭐 글리코젠 분해가 늘어나 배웠을 거라고. 글리코젠이라고 중학교 때 배웠는데 여러분 교육과정 바뀌면서 고1 때 생명과학 하시면 글라이코젠이라고 배워. 그러니까 다당류 글라이코젠의 합성. 뭐야? 단당류 포도당이 처쟁여져가지고 간에 저장되는 거니까 얘 또한 동화작용이지. 어떤 종류의 동화작용이 설명되더라도 연상해볼 수 있도록 머릿속에 갖고 가셔야 돼. 그 다음 또 뭐도 있어? DNA 복제, DNA 합성. 뉴클레오타이드들이 계속 연결해서 뉴클레오타이드들이 계속 많아지는 거. 또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기본 단위가 계속 많아지는 거니까 그것도 저분자가 고분자로 연결되는 거잖아. 됐죠? 동화작용이에요. 그 다음 이화작용의 대표적 뭐 있었어? 이화작용이는 소화, 방금 얘기한 거 소화. 그리고 세포호 대표적으로 이화작용이야. 포도당의 에너지를, 달러의 에너지를 세포에서 쓸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우리나라 화폐로 바꾸는 거. ATP라는 화학적 분자로 바꾸는 거. 됐죠? 오케이? 세포도 대표적으로 우리 이화작용 얘들아. 그러면 동화와 이화를 자 어떻게? 전분자는 가지고 있는 얘를 반응물이라고 해. 오른쪽을 이제 생성된 최종적인 생성물이라고 해. 자,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의 차이가 있겠죠. 왜? 동화작용은 에너지의 수준이 낮게로 있었던 것들이 사이즈가 커져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에너지의 수준으로 표현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많이 표현해. 항상 왼쪽에 있는 게 반응물이고 완성된 오른쪽이 생성물이야. 동화작용이 이렇게.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화작용은 왼쪽에 있었던 반응물이 에너지가 더 많았던 고분자였는데 이제 쪼개져서 저분자가 됐겠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겠죠. 이화작용은. 간단합니다. 오케이? 자, 그럴 때 이 각각의 화학 반응이 우리 인체 내 세포 안에서 동시에 일어나요. 오케이? 뭐 연목체 내에서는 광합성을 하고 있을 거고 마이토콘드리아 안에서는 열심히 이화작용 뽀개면 ATP로 바뀌는 일을 하고 있을 거니까 세포라는 공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걸 꼭 연상하실 수 있으셔야 돼. 됐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178쪽 아래 지금 물질에서 구분, 동화와 이화작용 설명했고요. 그러면 봐봐. 얘는 동화작용이잖아? 그러면 이런 일을 해줘야 할 때 어떻겠어? 이 반응물이 가진 에너지보다 생성물이 가진 에너지가 훨씬 더 에너지 수준, 에너지 값이 많으니 바깥에서 걔네들을 연결시켜주게끔 하기 위해 낱개로 있었던 얘네들을 연결시켜주게끔 하기 위해 풀 역할 해주는 에너지가 공급, 흡수라도 되어야 주렁주렁 매달아져 있는 이런 생성물이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을 연결시켜주게 해야 할 에너지가 흡수되어야 돼. 흡열 반응이야. 이만큼의 여기가 에너지 주니까 에너지 수준 이 차이가 나는 것만큼을 만회하려면 에너지가 외부에서 흡수되어야 되겠지. 그죠? 얘는 어떠겠어? 반응물의 에너지 수준이 많고 생성물의 에너지 수준이 적고 이와 반응은 그러면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가 외부로 방출해서 나가겠지. 그래서 당연히 발열 반응이야. 그죠? 동화는 발열 에너지가 바깥으로 방출되더라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러면 이러한 각각의 화학 반응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때 각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게끔 해주는 누가? 다양한 효소가, 촉매가 이런 화학 반응을 메이팅 해주는데 어떻게 메이팅 해주냐? 자, 봐봐. 여러분이 중학교 때 효소들 배웠어. 배웠던 기억날 거야. 아밀레이스. 그죠? 아밀레이스는 뭐로 소화시켜줬어? 아밀레이스 기억나요? 아밀레이스 기억납니까? 입속에서 분비되는 그치? 용말이라는 고분자 다당류 탄수화물을 포도당이니까 시험 문제 많이 나와. 고1 때 또 나올 수 있어. 왜냐면 중등교육과정 너네 곧 3월 모의고사 보지 않냐? 화요일날 3월달 모의고사 중학교 내고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나오시면 그냥 네 기억해주세요. 만약 나온다면 이거 시험지 미친다면서 내일 모레 화요일날 시험 나올 때 그죠? 아밀레이스는 실질적으로 녹말을 몇 당인 2당류 정도의 수준으로만 뽀깁니다. 아예 아작을 내는 포도당까지 다 소화시켜주는 건 아니야. 나중에 소장에서 탄수화물 소화효소 이 말테이스가 탄수화물 소화효소인 말테이스라는 애가 몇 당을 더 쪽에서 포도당 2개로 뽀개지는 거야. 오케이? 내 중학교 때도 그거 많이 들려. 오케이? 우리 막 베네딕트 반응을 기억을 막 하니까 베네딕트 포도당에서 포도당 수준으로 다 잘랐다 보다. 아니야.
그지? 자, 그럼 봐봐. 여러분이 단백질 고기 먹었어. 단백질 고기 먹었는데 그 고기도 이 아밀레이스가 소화를 시켜주나? 그러진 않지. 그지? 단백질은 입에서 소화 안 됐잖아. 그냥 꾸럭꾸럭 내려가서 위에서만 단백질이 소화가 됐잖아. 기억나지? 기억나야 되더라. 자, 내일모레 시험에 그거 나올 거야. 중학교 내용 중 1, 2, 3 거 생물 싹 다 나와. 우리 복습 안 해줬어. 야, 그리고 솔직히 나 너무 슬프다. 단톡방에 내가 얘기를 하겠지만 혹시나 3월달 모의고사 과학 성적이 너무 개 거지 같아서 학원 그만둬야 되겠어요 라고 하는 어머님들 1년에 한 번씩 계시거든. 우리 시험 때가 안 해줬다. 너네 진짜 중학교 때 너네들 과거의 지표지 우리 현재의 지표가 아니야. 우리 모의고사 준비한 게 아니잖아. 통합과학 준비한 거잖아. 고등부 공부했는데 중학교 수학서 공부하기 없구만. 슬퍼요. 여튼 자 보시면 물질대사에서 효소라고 하는 아이는 자 하나의 효소가 모든 걸 다 잘라주는 게 아니야. 기억해봐. 우리 소화효소 할 때 그제 아까 녹말만 잘랐지 단백질은 안 잘랐잖아. 왜 여러분 보쌈 먹을 때 고기랑 보쌈이랑 그치 같이 들어오면 고기도 단백질뿐만 아니라 고기의 어떤 부드러운 식감을 위해서 지질도 들어있단 말이야. 근데 아자 입에서 씹는다고 했을 때 입속에 있는 그 소화효소가 고기 단백질 안 잘라줘. 그냥 물리적으로만 잘라줘서 위에서 단백질이 소화되는 거지. 반만 여러분이 보쌈 싸서 먹었던 반만 이 치매구에서 소화가 된 거야. 녹말만 몇 담으로.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한 가지 소화효소가 모든 영양소를 다 자른 게 아니라 그죠? 한 가지 소화효소는 걔랑 정해져 있는 누구랑만 소화를 시켜주더라 그거야. 그래서 효소라고 하는 건 입체구조가 기질, 그걸 우리 반응물이라고 해. 반응물, 기질하고만, 그지? 만나서 그것의 화학 반응이 빨리 일어나게끔 도와준다고. 그지? 그래서 기질하고만 반응하더라. 그걸 우리는 줄여서 여러분 책 179쪽에 효소의 특성하면서 두 번째쯤 2번 기질 특이성이라는 워딩으로 설명하고 있어. 기질 특이성. 이 소화를 설명할 때 내가 중학교 애들한테 설명할 때 뭘 얘기하냐면 기질 특이성을 설명할 때 가위로 좀 많이 표현해. 가위가 우리 이제 한국에서는 되게 여러 종류의 가위 쓰잖아. 사무용 가위, 내면 자른 가위, 코털 자른 가위. 그죠? 여기 코털이 삐져나왔어. 근데 자르고 싶은데 뽑으면 안 돼. 자르고 싶어. 근데 코털 정리용 가위에 해당하는 얇은 가위가 없어. 그렇다고 해서 사무용 가위를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딱 그 사이즈에 맞는, 그죠? 거기에 적합한 기능을 해주는 각각의 가위가 있는 것처럼, 탄수화물 자르는 가위, 단백질만 자르는 가위, 지방만 자르는 가위가 각각 있는 것처럼, 반응물하고 딱 맞는 효소가 그 특정 화학 반응이 일어나도록, 그죠? 메이팅 해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소화효소는 주변에 뭐가 있어? 여러 화학 분자가 있을 때 입체 구조가 딱 맞는 예를 들어서 아밀레이스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그리고 자, 이렇게 생긴 애들도 있고 오케이? 또는 이렇게 생긴 애들도 있어. 이게 지금 톡톡톡톡톡톡 여러 개 연결된 녹말이야. 쟤는 단백질이고 고기들이고 그죠? 근데 입체 구조가 이렇게 동그랗고 얘는 지금 막 이렇게 우툴투툴해. 안 맞지? 두 개 중에 얘만 맞지? 얘랑 얘는 안 맞잖아. 그죠? 이 아밀레이스라는 효소를 만나서 이 빨간색과 저 파랑색이 만나서 이렇게 뭘 만들어? 기질, 자 효소, 그리고 이제 빨간색이 기질 복합체라고 해. 이렇게 여러분 책 179쪽 가운데 부분 보면 효소는 특정 반응물하고만 반응하더라. 반응물과 결합한 효소. 두 번째 거 그림. 반응물이 있고 효소가 있죠. 자, 얘가 반응물을 들이죠. 반응물 얘가 녹말이잖아. 녹말과 아밀레이스가 딱 입체 구조 딱 맞지. 딱 맞는 입체 구조를 가자. 오케이, 그러면 여기 특정 효소가 여기 어차피 효소라고 하는 게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단백질들은 아미노산들로 결합돼 있고 그죠? 그럼 아미노산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 이렇게 여러 카복식이 있고 그죠? 아미노기 있고 그죠? 개념간 복합이야. 알기가 다르겠지. 아미노산들은 여기 있는 또 다른 아미노산하고 이렇게 탈수축합 반응으로 결합해. 이렇게 여기 물을 만들면서 빠져나가. 이렇게 결합해서 막 아미노산들이 주렁주렁 결합돼 있어. R20번 이렇게 계속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 오케이? 그럴 때 요 R그룹은 아미노산들마다 다 다양하다라고 했었잖아. 1번부터 20번까지. 오케이? 그리고 이 R그룹들이 어떻게 여기 이 주변에 노출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죠?
이게 원래 화학 반응을 하려면 특정인 입자가 그치? 이화작용을 한다라고 할 때 물리적으로도 얘를 자꾸 흔들리라고 해야 그 큰 덩어리들이 잘라져서 뚱 두 개씩 떨어져 나갈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막 흔들어 주려면 물리적인 에너지가 많이 공급되어야지만 이런 화학 반응을 할 건데 이 흔들어 주는 효과를 특정 효소가 입체 구조가 딱 맞는 얘가 딱 들어와서 거기에 어떤 화학 반응, 이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절단될 수 있는 어떤 화학적 기능기들이 여기 주변에 존재하다 보니 얘가 전자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끊어져서 이 두 개 분자만 떨어져서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입체 구조가 딱 맞아서. 오케이. 그래서 자 정해져 있는 입체 구조가 맞는 얘랑만 반응하더라. 녹말을 뭐로 몇 당으로 소화시켜 주는 게 아밀레이스더라.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이 효소는 자 얘가 이런 식으로 뭔가 기능기를 전달해줘서 화학 반응 두 개씩 또는 두 개씩 떨어지도록 해주는 반응을 하고 있는데 얘는 한 번 사용이 됐다고 해서 그러면 효소가 뭔가에 쓰임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쓰임이 없을 것처럼 보이잖아. 아니야. 재사용이 가능해. 항상. 본인이 소비되지 않으면서 효소는 계속 재사용이 가능하더라. 본인이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되지 않으므로 여러분 거기 책 설명에 나와 있어요. 효소의 특성. 동그라미 3번. 효소의 특성. 1번, 2번, 3번에서 반복 사용이 가능하다고. 반복 사용이 가능하더라. 돼요? 본인은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은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본인이 효소를 말해 효소가 스스로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어서 계속 생체 충매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 반응물을 싹 다 정해져 있는 생성물로 만들 때까지 싹 다 다시 다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그죠? 그럼 어떻게 하여서 얘네들이 이렇게 화학 반응하는지를 뭐로 설명해야 되냐? 여러분 그 중간쯤만 지금 제가 설명을 했는데 활성화 에너지라는 워딩을 꼭 기억하셔야 돼.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 여기 물질대사 단원에서, 물질대사와 효소 단원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활성화 에너지라고 해서 나는 이 A 이렇게 표현할 거야. 이 A, 액티브 에너지. 줄여서. 이 A라고 표현해. 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데 필요한 생체 내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워딩을 이걸 쓰라고 나오는 학교도 봤어. 네,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그걸 효소가 어떻게 해주냐면, 그러니까 효소가 없을 때는 자 여기다가 써줄게. 동화작용하고 이화작용 둘을 비교합시다. 여러분 책에는 지금 이화작용 179쪽 효소의 기능 2번 설명하면서 그 2번 아래에 그래프가 있죠. 여러분 책에는 이 이화작용 제가 여기다 쓸 거야. 여기 봐봐. 이화작용에 대한 그래프만 나와 있는데 함정 문제가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은 명확한 차이가 있어요. 활성화 에너지의 표현에서. 그래서 요것만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다가 요 수준으로 동화작용을 설명을 해버려서 틀려. 오케이? 그러니까 동화 따로 이하 따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동화작용은 내가 쓸 시간 줄 거야. 그리고 거기서 꼭 나와. 정가고 작년에도 그렇고 순덕고도 작년에 그랬어. 서광고도 작년에 그랬어. 그 진짜야. 그래서 책에는 얘만 나와 있지만 얘와 또 다른 버전의 동화작용 버전도 써서 기억하셔야 돼. 자 뭐냐? 이화작용을 한다라고 했는데 방금 이화작용이었잖아. 그치? 이화작용. 아까 큰 덩어리에 녹말이 있어. 그러면 반응물이 가진 에너지 수준이 많지. 그치? 반응물이 높은 에너지 수준을 갖고 있어. 그죠? 내 생성물은 낮게로 떨어진 뭐야? 엿당. 그치? 얘는 포도당, 이제 엿당들이 이렇게 쭉 연결된 거야. 고분자 물질들 녹말이잖아. 그치? 녹말이 얘가 엿당으로 떠서 나갈 때. 그러면 이런 화학 반응을 하려면 쟤를, 그치?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효소가 없다라고 하면 얘를 붙잡고 흔들기라도 해줘야. 그치? 얘가 툭툭툭 떨어져 나갈 거 아니야. 그렇게 화학 반응, 이화작용이 일어나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그 에너지가 여기 Y축의 에너지의 수준이니까, 그치? 요렇게 에너지가 요만큼이 공급되어야지만 이렇게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고. 이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도록. 돼요? 쟤에게, 저 반응물한테 이 에너지가 흡수라도 돼줘야, 흔들기라도 하는 에너지를 흡수를 받아야지만 들어간다고. 이걸 우린 뭐라고 해? EA라고 해. 활성화 에너지. 오케이? 그런데 아까 얘기했었잖아. 딱 입체 구조가 맞는 얘가 있네. 효소가. 와. 그래서 뭔가 화학 반응이 일어나도록. 그죠? 여기 있는 전자나 이런 에너지를 받아서 이런 탈수축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탈수축합이 아니네. 가수분해 반응. 물이 첨가되면서 원인치로 잘라지는 거니까.
가수분해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공간과 그런 자리를 주는 거니까. 물이 첨가되면서 큰 덩어리 분자를 두 개씩 잘라지는 거니까. 이런 공간을 주는 거니까. 그지? 그러면 이 두 개가 딱 입체 고도가 맞게 되면 굳이 얘를 물리적으로 흔들지 않더라도, 많이 흔들지 않더라도 거기에 있는 화학적인 반응기들이, 기능기들이 화학 반응을 할 수 있잖아. 근데 최소한 이 두 개는 만나긴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반응물하고 이 효소가 만나긴 해야 될 거 아니야. 만나려면 이동해야지, 분자 운동. 그치? 이동해 가서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효소가 없을 때, 얘는 효소가 없을 때는 이만큼의 EA야. 근데 효소가 있게 되면 둘이 만나는 데에 들어가는 에너지만 흡수하다도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고. 만나기만 하면 이 특정 위치에 이 전자를 주고받는 그 포지션이 있고 물도 들어갈 자리도 있고 하니까 화학 반응이 스무스하게 일어난다고. 그래서 이만큼이 화학 반응의 최소한 에너지인데 효소가 있게 되면 요만큼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가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야. 낮아졌죠? 오케이? 효소가 있을 때의 녹색이에요. 효소가 있을 때의 EA 낮아진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효소의 역할은 뭐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서 화학 반응이 스무스하게 동일한 화학 반응이 빠르게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준다. 왜? 대부분의 물질회사에서 이 효소는 다 정촉매 역할하니까. 그렇죠? 이게 이화작용에서 효소가 관여하는 역할이에요. 그렇죠? 중요합니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화학 반응을 빠르게 해줘. 자,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서 EA를 낮추어서 화학 반응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게끔 해줘. 빠르게 일어나게 하도록. 중요해. 되죠? 효소는 EA를 낮춰서 화학 반응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더라고. 근데 누구는 아까 얘는 책에 나와 있고, 그래서 여기 언저리를 기억해. 오케이? 이만큼 활성화 에너지 있었는데 얘가 낮춰지게끔 작동했어. 근데 동화는 여기 동화는 자 봐봐. 책에 안 나와 있으니까 일단 3시간 줄게. 동화 자체가 무슨 반응이야? 흡열 반응이잖아. 동화 작용 자체가 흡열 에너지를 흡수를 받아야지만 일어나잖아. 낱개로 있었던 걸 에너지를 흡수받아서 합체 그거잖아. 그걸 합체하게끔 해주는 효소가 또 있다는 거지. 관여한다는 거지. 그러면 반응물의 에너지 수준이 낮아. 생성물의 에너지 수준이 높아. 그죠? 그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끔 하기 위해서 요만큼의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친구들이 요걸 너무 감명 깊게 봤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요 위쪽 언저리에 해당하는 활성화 에너지가 많다라고 생각하여 어떻게 함정을 파냐면 열심히 디테일하게 나눠. 학교쌤이 여기가 송자 A, 여기가 송자 B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어차피 효소라고 하는 게 그 동화작용을 하게끔 해준 효소가 따로 있어서 화학 반응을 할 거니, 그리고 효소라고 하는 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잘 일어나게끔 해주는 거니, 그래서 효소가 있을 때는 이렇게다 라고 해서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B' 이렇게 막 이제 세부적인 함정을 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원래 효소가 없을 때는 A만큼의 들어간 활성화 에너지였는데 효소가 있으니까 A별처럼, A'처럼 활성화 에너지가 낮춰질 거다 라고 그게 맞다.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가 얼마나 A별이다. 맞을까 틀릴까? 틀려. 얘랑 달라. 어디가 다른 거야? 자. 치하신 거 아니죠? 자, 보세요. 자, 중요한 거 하고 있어요, 진짜. 자, 어디가 다른 거냐면 얘 자체가, 동화작용 자체가 원래 흡열이잖아. 흡열. 그러니까 최소한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많은 에너지가 흡수가 돼야 돼. 그러니 위쪽에 해당하는 에너지만 흡수되고 그 다음 얘 낮아진 활성화 에너지고 이게 아니라고. 전체 여기 이 반응물이 가지는 에너지가 생성물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 이 차이가 나는 여기 이만큼까지도 흡수가 돼야 최소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동화작용이다 보니까. 그래서 자 결론, 효소가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는 얼마야? A와 B야. 이만큼이 흡수가 돼야 이 생성물이 만들어져. 근데 효소가 있게 됐더니 어떻게 돼?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화학 반응이 스무스하게 빨리 잘 일어난다라고 했었지? 그지? 동화 반응이다 보니까 뭐 A별하고 B별을 더한 만큼. 오케이?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 적어줘.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는 A별과 B별만큼이야.
낮아지긴 했네 확실히. 근데 친구들이 어디다가 항상 틀리냐면 요 이화작용을 너무 감명 깊게 봐서 요거 위쪽에 해당하는 것만 활성화를 해주고 낮아진 게 활성화 요거만 생각한다고. A와 A별만. 근데 A와 A별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왜? 이미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요 기본적인 B와 A까지를 포함한 활성화 에너지야. B 플러스 A만큼이 효소가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 효소가 있어져서 낮아진 활성화 에너지가 B별부터 A별까지. 되겠어? 적었어? 적어줘. 진짜야. 다 끝내려고 했는데 끝내지 못했지만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한 개 더 남아서 다음 주 토요일날 마찬가지로 하고 하면 최대한 발 담가보지 뭐 어쩔 수 없지만 자 일단 볼게요. 181쪽 봐봐요. 181쪽에 1번, 2번, 3번, 4번 뭐야 여기 다 풀어야 되겠다. 181쪽은 다 풀자. 181쪽은 다 풀어서 공부해 오시고요. 그죠? 아까 중간에 내줬던 3초 문제가 조금 더 많기 때문에 181쪽까지만 일단 숙제를 내줄게. 그리고 자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더 읽어서 스스로 마무리하면 좋을 만한 게 효소의 특성들이 여러분 내 179쪽 아래 보면 효소와 생명현상 나와 있죠? 유식물 소화한다거나 생식과 유전한다거나 성장할 때 그죠? 혈액응고하거나 해독작용할 때 그죠? 그럼 넘겨서 180쪽 보면 위에 지금 가산화수소 분해 반응은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해 줄 거야. 가산화수소 뭐 동물의 생간이나 아니면 감자즙 이용해서 실험하는 거 딱 다음번에 설명 더 해줄 거고 효소가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특성은 여러분이 읽어서 좀 공부해오면 쉬워서 이제 집에서 좀 요리 좀 엄마가 하신다 그러면 불고기 같은 거 찔 때 키위 갈아서 넣는다거나 사과나 배에 갈아서 넣어두거든? 그러면 사과나 배에 염육질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단백질 분해워져. 그러니까 여러분은 못 느끼겠지만 여러분 너무 소화가 잘 돼서 젊으니까 그래서 고기를 막 먹고 과일이 땡기진 않아. 근데 조금 나이가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 댁 가면 우리 뭐 밥 잘 먹었으니까 과일 뭐 디저트로 먹자라고 항상 땡기시는 게 과일의 도움을 나름 받는 거야. 과일이 들어가면 내 몸에 소화효소들, 단백질 소화효소들의 양이 좀 적은데 과일에 들어있는 단백질 소화효소나 그런 소화효소들 덕분에 소화를 좀 도와줄 수 있거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기능들이 해당하는 효소의 활용 부분 있죠. 효소의 활용 부분 거기 별표 주세요. 실험 범위가 여기 들어가면 효소의 활용 부분에 디테일한 거 하나하나까지도 다 기억하셔야 돼. 180쪽의 효소 활용 5번. 그거는 스스로 공부를 해봐. 스스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지금 182부터 183쪽에 7번까지는 설명을 했는데 그건 숙제 안 내줄게. 시험 범위 들어가면 하시고 일단 안쪽에 있는 아까 3초까지는 완벽히 끝내오시고 효소 개념 문제 181쪽 부분은 숙제. 181쪽은 숙제.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에 한 번 더 하자. 그래서 좀 진도 빼고 질문 있어요? 괜찮아요? 네.